매수하였습니다. 오늘도 수익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편히 쉬고 계십니까? 김현우 수익연구소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8일 10시 27분인데 간밤에 미국 증시 상황을 점검하고 또 다음 주를 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세 가지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 그리고 사모 신용 문제, 그리고 PPI 이 3중고로 인해서 하락 마감했는데, 자, 이란과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이란 전쟁은 또 불가피할 수 있겠다. 물론 저 지구 반대편에, 우리나라에서 반대편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제적인 이슈에 의해서 잘 오르던 증시가 출렁일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모 운용 불불인데 이게 영국발 문제가 터진 부분입니다. 자, 모기지 업체 MFS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사모 신용 시장의 부실 대출 문제가 이제 불거졌다라는 것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PPI는 전월 대비 0.8% 올랐습니다. 1월 PPI는 전월 대비 0.5% 상승했고요. 그리고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8% 올라서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소폭이 아니라 기준이 0.3이거든요. 0.3% 예상치에 0.3% 오르면 많이 오른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PPI가 이렇게 오른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 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다우지수가 61선에서 반등을 했다가 다시 61선까지 왔어요. 이런 흐름이면 121선까지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겠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121선을 넘어서는 듯 하더니 다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200일선까지 하락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I 사모대 출발 금융위기에 대해서 금융사마다 판단이 좀 다릅니다. JP모건은 최근 금융시장이 2008년 이전과 유사한 경고 신호가 나오고 있다. 블루아웃 사태, 미국의 블루아웃 사태, 그리고 영국의 사모운용 사회 문제들이 금융위기 전조일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JP모건은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는 2007년도의 사태와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2007년 상황에서는 주택시장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한 반면에 지금 블루아웃 사태는 은행 시스템 외부인 사모대출 시장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은행 시스템 바깥에서 발생했다라는 거죠. 미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신용 스프레드는 급등했지만 전체 산업 스프레드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2007년, 2008년 사태와는 다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가 다시 터지는 부분에서는 그런 사태로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이 키움증권의 전망인데,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때와는 좀 다르다, 체질적으로 다르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제 개장 5분 만에 외국인이 1조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역대급으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가 증시 하락을 부추길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외국인이 매도하면 반드시 빠진다라는 수급의 상황에서 추세적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과열권 진입은 맞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과열권 진입하자마자 증시가 폭락하는 건 아니다. 과열권 진입한 이후에 몇 개월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증시는 단순히 과열권에 진입했다고 해서 붕괴하지 않습니다. 조정장으로 돌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확실성 공포가 필요한 법이죠. 지금 팔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돼야 연속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산다고 무조건 상승하고 또 개인이 산다고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 맞죠.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상해 증시에서 한국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상장 지수 펀드가 지금 인기입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한반도체 ETF인데요. 이 중한반도체 ETF는 중국 본토에 증시 상장된 유일한 한국 관련 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ETF에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프리미엄 괴리율을 보였다고 하죠. ETF의 프리미엄은 20.98%였는데 순자산 가치보다 21% 가까이 비싼 가격에서 ETF가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 중한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ETF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증시에서도 금투가 살 수밖에 없죠. 해외에서 ETF를 사게 되면은 금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금투가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사는 모습이 해외발 ETF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쉽게 빠지지 않는 부분이죠. 결혼자금 3억을 삼성과 하이닉스에 올인했다라는 기사도 나옵니다. 자,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이렇게 투자했다라고 하는데요.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공무원으로 밝힌 사람이 여자친구 합의에 모아온 결혼자금 3억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칙 투자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3억 원을 10억 원이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했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들을 주린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오자마자 증시가 폭락하지 않아요. 몇 개월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증시의 상승이 이런 주린이들이 몰빵했다. 또는 아기를 들쳐업은 아기 엄마가 증권 객장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주의 신호가 뜬 겁니다. 이 기사도 저는 주의 신호가 떴다고 보는 거예요. 3억 원이 10억 원이 될 때까지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도박도 마찬가지로 도박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투기의 붐이 일어나는 것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다 넘겨놓고 다 손해보게 하거나 빠져나오는 시스템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은 초기니까 벌어주게 해준다. 그러나 3억 원이 10억 원이 되는 데까지 놔두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조의 매몰 폭탄, 그리고 개인은 6.2조 매수로 6탄방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매수한다고 반드시 증시가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증시는 논리적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이 샀다고 해서 반드시 빠지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는 버텨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용거래 잔고는 32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증시 대기자금을 보자 이겁니다. 증시 대기자금도 12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0%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증시 대기자금 대비로 신용거래 잔고가 30%가 넘으면 문제지만 지금 30% 넘지 않죠. 120조를 생각한다면 36조가 돼야 됩니다. 신용거래잔고. 신용거래잔고가 늘어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증시 대기자금도 늘고 있다. 고객 예탁금도 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신용잔고 느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증권 쪽으로 개인들을 좀 몰아넣을 겁니다. 당분간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제 폭락 장세가 시작되니까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계속 유의 있게 깊게 들으셔야 돼요. 저는 주식을 30년 했습니다. 30년 해서 폭락 장세도 여러 번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폭락이 오는 시그널을 누구보다도 잘 포착을 합니다. 자, 환율 1,400원대 환율 깨질까? 그렇죠. 저는 깨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환율은 1,420, 1,430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제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지만 지금 지지는 약합니다. 일봉 상황에서 쌍바닥을 잡고 되돌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봉과 월봉을 보면 이제는 무너질 수 있는 타이밍에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주봉에서는 삼봉이라는 고점 만났고 월봉에서도 148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환율은 1300원도 깨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환율은 1300원도 깨질 수 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달러 환율 추세는 하락으로 바뀐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서 대응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3차 3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지만 이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주 앞으로 많이 오른다라고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꼼수를 부리는 그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사주를 사서 재단에 출연을 하는 겁니다. 한질칼이 그렇게 했대요. 재단에 출연을 하고 그 재단이 지배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프레마 HQ도 그랬다고 하죠. 자사주를 신설문화재단에 출연했다고 하죠. 그 재단에 출연해서 재단의 지배권을 갖게 우호지분을 재단이 갖고 그 재단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린다는 겁니다. 이런 꼼수를 부리면 부릴수록 3차 3법 개정안의 의미는 퇴색되고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린 중요한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000포인트 넘은 오른 불장인데 왜 내 종목만 빠질까? 한 달 만에 5,000에서 6,000포인트 돌파를 했는데 포모 추격 매수에도 일부 목표가는 후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도 선별장세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승장에서 제대로 수익을 보셨나요? 물론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수익을 보셨겠죠. 최근 한 달 안내드린 종목 중에서 딱 한 종목 빼고는 다 수익이니까 제 종목을 사신 분들은 다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목이 다 수익이 났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사셨던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샀다면 수익이 났겠죠. 그런데 뒤늦게 지금 뛰어든다고 해서 그 수익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포모. 자, 포모는 상승장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 심리 때문에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사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것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던 종목이 파마리서치래요. 파마리서치, 보톡스 관련 종목이고 또 화장품 관련 종목이기도 하죠. 파마리서치를 사신 분들은 손해가 클 겁니다. 또 SKI테크놀로지 2차전지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도 하락을 해서 손해를 보셨을 거예요. 또 컨텐트리 중앙, 동원산업, 한국가스 이런 종목들도 손해를 봤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게임주를 샀던 분들도 손해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겁니다. 종목의 선택에서 수익률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 아무 종목이나 산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주가 상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끌었기 때문에 그쪽에 몸담지 않은 다른 섹터에서는 손해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한 상황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자성을 하시고요. 내가 왜 잘못됐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저는 이제 시초가 매매를 통해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물론 제가 수익으로 중기로 갈 수 있는 가격대도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목표를 명확히 해서 직장인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가격대도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간 수익 냈던 종목들의 현황입니다. HP 테크놀로지가 수익권에 와긴 왔었습니다. 1.7% 수익권에 왔으나 이걸로 만족을 못 하셨을 거예요. 저는 2%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서 HP 테크놀로지만 수익을 못 냈고 다른 종목은 다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저는 운이 좋았다고 봅니다. 물론 상승장이었죠. 그런데 개별 종목에서는 그렇게 수익이 나기 어려운 게 최근에 상승장이었지만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경우가 속출을 했죠. 이 시간에 이 종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인텔리언테크, 미래에셋, 하이닉스 이렇게 상승이 컸던 종목이고, 그리고 최근에 상승장에도 하락했던 파마리서치, SKI 테크놀로지, 카카오게임즈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 리뷰하면서 종목 차트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인텔리언테크입니다. 인텔리언테크는 우주항공 관련 종목이고요. 신고가를 경신했죠. 14만원대까지 왔다가 12만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월봉에서 어떤 패턴이 발생했냐면 1, 2, 3 이렇게 3봉입니다. 3봉 패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인텔리테크는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봉과 월봉의 3봉은 아주 강력한 저항입니다. 일봉은 돌파하는 경우가 있지만 주봉과 월봉은 아주 강력한 저항이에요. 인텔리테크가 저는 이제 매수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인텔리테크 차트의 모양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거품 논란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는 358억, 내년은 546억으로 껑충 뛰어요. 이제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시가총액 1조 3천억이 적정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자, 자산을 다루는 PBR 쪽, 그리고 순이익을 다루는 PER을 보도록 하죠. 자, PBR은 현재 주가 12만 1,400원을 BPS, 장부당 순자산가치, 여기죠? BPS를 나눈 겁니다. BPS를 나누면 PBR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4 또는 3입니다. 3 이하가 되면 좀 저평가고 3 정도가 적정가죠. 적정인데 이제 문제는 PER입니다. 자, PER. 퍼가 지금 43이란 말이에요. 올해 43, 내년 29. 퍼는 15 정도, 특히 제조업을 하는 것은 15 정도가 적정이라고 하죠. 20 이상 되면 고평가라고 하는데, 퍼 부분에서는 순이익을 다루는 부분. 자, 퍼는 순이익을 다룬다고 그랬어요. EPS, 그러니까 주가 나누기 EPS를 하는 겁니다. 주가 나누기 EPS. 그런데 퍼가 이제 40 정도 이룬단 말이죠. 고평가예요. 기술적으로도 1, 2, 3. 고평가 조심해야 됩니다. 미래에셋 생명을 보죠. 미래에셋 생명 이번에 많이 올랐습니다. 자, 미래에셋 생명도 보시죠. 월봉에서 윗꼬리 길게 달았어요. 이제 2월 마감했으니까 3월 장세가 펼쳐질 텐데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상승이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도 괜찮고 1,900억대. 그런데 시가총액이 2조예요. 2조. 적정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지만 이제 주가의 흐름은 반전할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퍼도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저평가로 보기 어려운 구간에 왔단 말이죠. 미래에셋 생명 기술적으로 봤을 때 월봉에서 너무 긴 윗꼬리를 달았다는 거죠. 이거는 조정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이 컸던 파마리서치를 볼까요? 자, 파마리서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손해를 봤죠. 그래서 주식이 다 오른 건 아니라는 겁니다. 파마리서치는 현재 시가총액이 3조 6천억이에요. 그리고 자산가치 PBR은 3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퍼죠. 퍼가 고평가 측면으로 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PBR은 주가 나누기 BPS, 그리고 퍼는 주가 나누기 EPS예요. 그래서 이런 재무적인 측면을 다 봐야 됩니다. 보면서 대응하십시오. 너무 고평가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영업 상황들을 잘 봐야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는 더 오를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월봉의 파마리서치 월봉에서 장대 양봉을 만든 다음에 음봉으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도 나올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장대 양봉을 만들면 더 가죠. 다음 달에 또 가야 되죠. 근데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 장대 양봉을 만든 고점에서 다음 달, 이때 만들었던 고점을 그 다음에 넘기느냐 부분이거든요. 8월, 작년도 8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9월에 그 고점을 못 넘겼어요. 삼성전자도 지금은 조정을 논할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 월봉을 봤을 때 장대 양봉을 만들어서 더 가겠지라고 막연히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파마리서치 차트를 봤듯이 자, 이제 장대 양봉에 월봉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3월에 이 22만 8,500원을 돌파하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이걸 돌파하느냐를 봐야 돼요. 다시금 파마리서치로 돌아와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8월의 고점을 9월에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봉 만들었죠. 이게 고점 신호예요.
아시겠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점 시그널을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증시가 이제 고점이다 라고 제가 선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 계속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마리서치 봐드렸고요. 이래서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방법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좀 보죠. 자, 비트코인이 바닥 시도가 나오고 있는가 체크하는 부분에서 채굴자들의 항복 지수를 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채굴자들이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로 수익이 나는가 안 나는가 그걸 체크해야 되는데, 채굴자들이 채굴 수익성이 약화될 때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채굴을 중단하는 현상을 항복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이 던지게 되면 이제 항복 신호로 본다는 거죠. 채굴자의 항복 위험이 커지는 그때에 채굴자들이 던지는 그때가 바닥 저점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분은 항상 가격 저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가늠하는 보조지표로서 항복 지수를 체크하자는 겁니다. 그 채굴자들이 던지는 물량들, 그 물량들이 나오는 걸 보자. 그때가 이제 바닥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바닥 시그널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비트코인 3만 달러가 바닥이란 분들도 있고요. 3만 달러까지 하락하겠냐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3만 달러는 비현실적이죠. 너무 비현실적이고, 제가 보는 것은 최악의 경우는 4만 달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락하는 패턴이 중요한데, 자, 비트코인이 현재 6만 5천 달러 또 7만 달러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대규모 미결제 약정 물량이 4만 달러 중반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혹시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는 정말 지지로서 강한 지지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견디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4만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버티기 전략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망하진 않을 거니까요. 또 알트코인 95%는 저평가랍니다. 알트코인의 95%, 중장기 이평선을 하회한 종목이 95%라 이른다는 겁니다. 알트코인 95%가 장기 이평선 아래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약세 시장입니다. 불가피한 약세 시장. 거기다가 금리 인하 시그널이 요건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면서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버텨야 됩니다. 항상 약세가 지속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천천히 크립토 시장도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다음 주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일정은 딱 한 개입니다.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 이거거든요. 3월 4일에 나오는 민간합도 토큰증권 협의체. 그러면 STO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STO 시장, 카카오페이 이제 결제와 관련된 거니까 STO 결제와 관련된 카카오페이 주가 흐름 21선을 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보시고요. 다날도 이제 하락을 했지만 카카오페이 다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옥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서울옥션 지지 라인이 21선 정도가 될 거 보고 있고, K옥션도 마찬가지로. 자, STO 쪽을 한번 보자는 거죠. 3월 4일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K옥션, 서울옥션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토큰증권 관련해서 관련주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증권형 토큰 관련주,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제 결제와 관련된 종목도 있고, 또 STO 관련해서 갤럭시아 머니터리와 갤럭시아 SM입니다. 글로벌 SM이 아닙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보자고요. 지금 121선까지 하락을 했죠. STO 관련 종목입니다. STO. 전자결제 대행사로 갤럭시아 머니터리로 상호 변경하고, 머니터리 블록체인 기반 NFT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토큰증권과 관련해서 갤럭시아 머니터리와 갤럭시아 SM을 같이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이죠. 바닥인데 어제 금요일 의미 있는 신호가 떴고요. 아래꼴 달면서 반응하려는 모습. 자, 일정과 관련해서 주목하는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터리 그리고 카카오페이, 다날 등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의 흐름 속에서 이런 네 종목들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증시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삼성전자 월봉에서 2월에 마감을 했고, 이제 3월에 2월에 22만 8,500 고점을 넘어서느냐, 넘지 못하고 3월의 모습이 파마리스처럼 이런 패턴을 만든다 라고 한다면, 윗골이 조금 달면서 이런 패턴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패턴을 보면서 하락으로 반전되는지 상승으로 다시 또 전개되는지 다 체크하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준비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